저희 연구실은 이제 연료전지 그 중에서도 자동차에 적용되는 그런 MEA라는 물질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픈 각종 언론 매체나 혹은 보도들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의 배출이고요.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화석 연료를 많이 우리가 태우기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그런 대체 에너지원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퓨얼셀, 즉 연료전지는 가장 에너지 변환 효율이 좋아서 많은 기대를 얻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퓨얼셀, 그러니까 연료전지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PEMFC 같은 경우는 그런 가정용 플랜트 이런 데는 적용이 어렵고요. 현재 가장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는 데는 자동차용입니다. 그 자동차용에서도 현재 엔진 역할을 맡고 있는, 즉 구동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연료전지 자동차로는 실제로 상용화돼서 출품되어 있는 게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차 현대차에서 투싼 iX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요타에서 이제 미라이라는 세단형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현대에서 2013년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게 마일리지가 415km밖에 안 돼요. 주행거리가. 이 정도면은 실제로는 그렇게 긴 거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요타에서 나온 미라이라는 제품은 이제 주행거리가 굉장히 한 2배 정도로 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새로운 지평선을 제시했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두 개 다 공통적인 단점으로는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구체적인 가격을 액수를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 출시했을 때 1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주유소는 많지만 수소 충전소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그 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자동차의 가격을, 코스트를 많이 떨어뜨리는 게 저희 연구자 혹은 많은 기업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그 연료전지 자동차 중에서 가격을 어디가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느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도요타 FCV 비용 같은 경우는 전체 부품 중에서 스택, 그러니까 즉 구동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유닛셀을 여러 가지 쌓아 있는 걸 스택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걸 영어로 스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스택이 60%의 가격을 차지하고, 그 스택 중에서도 이제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분자 전해질막이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멤브레인의 가격을 낮추면 전체 자동차의 가격이 되게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연구자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현재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 속의 현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나피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멤브레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피온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나피온은 불 속의 고분자막의 가장 상용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피온의 시장 전망이 지금 2022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게 얼마인지 지금 12,000억 원이니까 굉장히 큰 액수죠. 그래서 불 속의 시장 전망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이제 곧 이때쯤이 되면, 혹은 그 이상의 시기가 오면 곧 연료전지 자동차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 속의 전해질과 탄화수 속의 전해질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피온은 대표적인 불 속의 전해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실험 재료로 사용한 SPIC라는 폴리머는 탄화수 속의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게 보시다시피 나피온은 이온 채널이 굉장히 크고 잘 연결되어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SPIC라는 탄화수 속의 고분자는 이온 채널이 굉장히 좁고 중간중간에 많이 끊겨 있는 형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고분자 전해질막의 가장 필요한 요소는 이온 전도도입니다. 그 이온을 얼마나 반대 방향으로 트랜스퍼를 잘 시키냐가 중요한데, 그것 뭐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런 폴리머의 나노 스트럭처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한 나피온의 10분의 1 정도로 싼 하이드로카본 멤브레인을 기존 나피온만큼의 성능 혹은 그 이상을 달성한다면 이만한 브레이크스루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요. 가격은 밑에 제가 적어놨다시피 한 대략 1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이 이온 채널을 좀 더 발달시키고
그 이온 전도도를 나피온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어프로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 속의 고분자의 이제 이거 케미컬 스트럭처입니다. 이렇게 사이드 체인의 길이를 조절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술분산기를 많이 단 연구가 많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 물을 많이 먹는다는 말은 그 워터 스웰링 문제를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워터 스웰링 문제가 있으면은 이 기계적 강도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 안정성, 즉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서 좀 상용화는 좀 어렵겠구나 라는 게 있습니다. 반면에 불 속에 뿐만 아니고 하이드로카본 고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분산기를 많이 단다든지 혹은 이렇게 블락코폴리머를 사용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개 IEC를 많이 높이는 연구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와 똑같이 워터 스웰링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프로치는 이제 복합막 시스템입니다. 그 복합 시스템은 이제 나노 사이즈의 재료를 뭐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술분산기를 많이 합성을 하고 뭐 혹은 다른 펑셔널 그룹을 합성을 해서 이제 고분자를 섞는 거죠. 그렇게 섞어서 컴포지트 멤브레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연구지 같은 경우는 포스라는 물질을 사용을 했고요. 이 포스에다가 뭐 다양한 관능기를 달아서 이온 채널 내에 아까 설명드린 이 이온 채널 내에 이제 그 포스를 도포시키는 그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이온 채널의 크기가 통상적으로 나피온 한 5에서 6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5에서 6나노미터의 이온 채널 안에 들어가려면 한 그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포스라는 물질을 사용을 했고 여러 가지 합성을 진행해서 이온 채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또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굉장히 작은 이온 채널을 또 블락킹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온 채널이 막히게 된다면 이온 트랜스퍼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연구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제 탄화수 속의 고분자인 S피크, 스웰링이 없는 범위 내에 S피크를 사용을 했고 그 S피크의 이온 채널 내에 이렇게 포스라는 물질을 도포를 시켰습니다. 이 포스는 앞에 화학 구조는 아래와 같고요. 여기 이제 8가지의 펑셔널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합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얘네끼리 뭉쳐서 이제 이온 트랜스퍼를 방해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양을 조절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포스는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포스 크기는 저희가 합성한 포스의 크기는 한 2나노미터 아래 수준으로 저희가 관측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는 나노 복합막을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대학 실험실이다 보니까 이제 랩 스케일로 이제 가장 크게 만드는 게 이제 요런 블레이딩 코팅기를 이용해서 한 30 by 30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크게도 물론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저희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기업이 같이 붙어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성능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S피크 같은 경우는 이건 이온 전도도입니다. 한 0.07 지멘스 퍼 센티미터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상용막으로 사용되는 나피온의 경우 0.1 지멘스 퍼 센티미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 복합막 시스템을 사용을 했을 때 나피온을 상회하는 한 0.11까지의 전도도를 가졌습니다. 이는 가격은 나피온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싸면서 성능은 오히려 뛰어넘는 이런 굉장히 좋은 성능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이게 강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방막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연료전지에서 방막화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요. 막이 얇아지면 그만큼 이온이 트랜스퍼되는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 덴시티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MA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강도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S피크와 이제 S피크 NC는 나노 컴포짓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했을 때 인장 강도는 한 1.4배 혹은 또 굉장히 또 눈여겨봐야 될 점은 스트레인이 한 1.7배 증가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와 인장률을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막을 개발했고 이는 방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셀 성능은 조금 더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나노복합막을 이제 MEA를 만들고 스태킹을 해서
실제로 적용하면 이제 드론이나 아니면 연료전지 차 혹은 뭐 버스, 독일은 실제로 연료전지 버스가 길거리에 다닌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좀 상용화에 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특허는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연료전지 연구를 20년 넘게 해오시면서 한 국내 국외 한 뭐 굉장히 많은 갖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 언급해 놓은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포스라는 물질을 이용한 특허를 기입했습니다. 현재 국내는 등록이 돼 있고요. 지금 해외 출원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 양력이고 저희 연락처와 이제 장소가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궁금하신 분은 이 자리 혹은 나중에 따로 컨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